자, 이번에 노동계로 시선을 옮겨보죠.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인데요. 오늘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조직되지 않은 90%의 어려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찾을 것이다. 노동계가 날 못 믿는 거 안다. 겸허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김문수 위원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노동계 어디에서도 반색하는 그런 반응은 없었던 게 사실인데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숙였습니다. 노동계 불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또 중요한 건 조직되지 않은 90%의 근로자 얘기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영호 원장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거꾸로 숫자를 거꾸로 하면 10%의 강성 노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얘기들을 애둘러서 하신 것 같고요. 뭐 방향은 맞습니다. 90%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는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네. 우리가 지금 70년간 갖고 오는 이 노동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게 공장 중심에서 이제는 직종이라든가 상업군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대화에 물꼬를 터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진짜 선봉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 그다음에 공정성 향상인데 지금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노사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에서 뭐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임명 당시 대통령실에 언급이 있었죠. 좌우 극단을 오간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또 김문수 위원장은 당신이 경기도지사 일을 할 때 경기 도립 의료원 6개 노조가 모두 강성 노조였는데 끊임없이 애로사항을 들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전력이 있다. 기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도립의료원 6개 노조가 다 강경노조였다라는 게 강경노조였다는 거는 김문수 당시 이제 그 지사님의 판단이겠죠. 뭐 저는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 3년임 하시고 도지사를 2년임 하실 때니까 나름대로 어떤 지금처럼 어떤 일부의 비판은 아니죠.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어떤 극우적인 행보를 갖다가 당시에 보이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합리적이라는 평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실 지금의 그 김문수 경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당시 이제 지사할 때의 그 김문수 지사와의 어떤 행보 이거는 그다음에 그 입장 아니면 신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좌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장점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첨예한 갈등을 갖다가 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리여야 되는데 한쪽 극단으로 극도로 편향된 인물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타협이라든지 합의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문수 위원장 자신에 대한 뭐 불신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 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혹평 또 우려 그야말로 숨 고르기를 좀 초반에 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글쎄요, 최영호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본인이 노동계에서 많이 이제 잔뼈가 굵으셨다고 그러죠. 뭐 특히 또 부인 되시는 분도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형도 서울은행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동생은 이제 노조 결성하다가 이제 뭐 감옥에 간 전력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노동계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노조위원장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다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중심축으로 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제 완전히 분화가 되고 진짜 과거의 법으로는 다툴 수 없는 많은 직종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노사정위가 사실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대화기구거든요.
여기서 뭘 법령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와야 되는데 과거에 쭉 보시면 민노총이 뭐 탈퇴를 했다가 다시 뭐 한노총이 탈퇴를 했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한쪽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진짜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이 기구 안에 같이 한 지붕 밑에서 한 테이블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것들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지금 뭐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것이 오래 걸릴 시간이지 단번에 나올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나가는 부분들로 꼭 좀 잘 진행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노란 봉투법, 현재 노동계 입법을 바라고 있는 법인데 소위 노조가 정해행위를 했을 때 불법 파업으로 규정당했을 때 사측이 소송을 거는 것, 손배소를 수십억 대 또는 수백억 대 거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법이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데 글쎄요. 김문수 위원장은 반대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이었죠. 불법 파업엔 손배소,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영상까지 개인 채널에 올렸는데요. 글쎄요. 윤석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와 요즘과는 좀 극단을 오갈 정도로 많이 좀 행보는 다른 그런 분이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의 그 행보, 노동운동을 할 때의 행보와 지금의 행보는 뭐 전혀 같은 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죠. 사실 그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이 폭탄이라는 발언,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탄이라는 건 대량살상 무기예요. 폭탄이 특효약이다. 네, 그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법 파업에는 이런 어떤 폭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두렵게 하거나 피해가 갈끔 해야지, 겁먹게 해야지만 사실은 일단 불법 파업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불법 파업이 저번에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얘기했지만 불법 파업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여건 개선만이 그걸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요구들, 이럴 경우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임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좀 줄여달라거나 뭐 근로시간을 갖다 개선해달라고 하는 정도만 합법인 거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으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그 노동조합의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먼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위원장이 됐으니까요. 결국은 노동조합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냥 배척할 게 아니라 열심히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단 그 과거에, 그건 이제 과거는 아니죠. 뭐 얼마 전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고, 얼마 전부터 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줘왔었는데, 이걸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어떻게 변화를 시켜나갈지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일단은 뭐 민주노총도 빠졌고요. 한국노총도 이번에도 빠진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노사정위에서 노는 거의 다 빠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회가 도대체 성립도 안 되는 경사노위를 갖다가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노동조합들, 기존의 노동단체들 갖다가 끌어들여서 다시 복원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경직된 시선을 갖다가 조금 누그러뜨리고 상대편의 어떤 발언들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측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천 평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란봉투법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참 이것이 과도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가고 있다.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독소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 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강성노조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코멘트로 봐서 전적으로 이제 경제계, 재계,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인데, 그래서 경사노위 지금 뭐 노조도 빠진다 그러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뭐 일성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만, 자, 앞에까지 지금 소개해 주신 얘기는 개인 자격으로서 한 얘기고, 위원장의 자격으로서는 진짜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자기 임무자
뭐 하늘이 내린 진짜 마지막 봉사 기회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아닌가요? 뭐 하여튼 제일 큰 우리나라의 지금 숙제 중에 하나인 예. 노동 개혁을 지금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꼭 나서 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이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지금 뭐 몇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털어놓고 진짜로 대화 중심에서 위원장이라는 거는 중립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꼭 그러한 면에서의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주셔갖고 우리나라가 저 과거 독일의 2000년도에 뭐 헤르츠 노동개혁처럼 좋은 노동개혁이 있어서 아젠다 2010으로 다시 선진국에 돌입한 독일의 예를 김문수 위원장이 시작한 노사정위에서 이 만개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최영 원장께서는 어쨌든 과거의 한 이야기고 지금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다른 행보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지극히 낮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쳇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라는 건 잘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아니 근데 김문수 위원장도 많이 바뀌신 거잖아요, 예전보다. 그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너무 바뀌시니까 사실 뭐 예. 저는 기대하는 건 겁니다.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좀 바뀌어서 네. 극단적으로 좀 바뀌셔서 방향 전환을 하셔가지고 뭐 저기 이번에 이제 저와 우를 갖다가 오고 갔으니까 예.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이란 바람이겠죠. 네. 최영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뭐 당부 같은 거 지금 너무 뭐 네. 우양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예, 한 말씀 지금 해주십시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게 세 가지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인데 그 단초를 제일 먼저 실생활과 우리의 직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개혁은 더 말할 날 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뭐 알고 있는 뭐 경구로 뭐 답을 대신하려면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영 원장님, 윤석천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